시스템 안에서의 원인들의 변환. 열린 시스템은 역동적이다. 열린 시스템의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그려져도 내성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의 패턴을, 즉 그 시스템의 매개 변수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체와 변환을 나타낼 뿐이다. 이 변환들에 의해 열린 시스템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시스템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열린 시스템은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한 것, 입력을 처리하여 시스템의 필요나 코드화된 기준에 따라 에너지와 정보를 이끌어낸다. 이 코드들은 시스템이 입력을 사용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열린 시스템은 역동적이다. The open system is dynamic. 역동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이내믹 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열려있는 시스템 자체는 뭔가 하나가 고착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일어나 역동적이라는 다이내믹하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멈춰 있다고 한다면 여기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움직이는 열려있는 시스템은 그냥 고착된 시스템이 아니고 교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류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가 끊임없이 어떤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 시스템은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열린 시스템의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그려져도 내성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성적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 내성적인 구조는 원래 뭘 표현했냐면 이너트 스트럭처 고착된 구조를 얘기하지 않는다. 내성적이라는 말은 고착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심리 시스템의 조직, 오거니제이션 자체는 어떤 고착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but a pattern of events, the ongoing occurrence of exchanges and transformations within the system's parameters.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건들의 유형들, 패턴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유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패턴 오브 이벤트, 어떤 사건들의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시스템 자체는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ongoing occurrence of exchanges and transformations within the system parameter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의 매개 변수 안에서 시스템의 매개 변수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체와 변환의 연속성을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ongoing occurrence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계속해서 교체와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와 교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의 나의 인격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하나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어떤 심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다. 그리고 열린 시스템은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한 것을 처리하여 시스템의 필요나 코드화된 기준에 따라 에너지와 정보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열린 시스템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것을 처리해서 시스템의 필요나 코드화된 기준에 따라 에너지와 정보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에너지와 정보를 얻는데 이미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의 필요나 코드화된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와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코드들은 시스템이 입력을 사용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각 시스템마다 가지고 있는 그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필요나 시스템의 코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입력 그 입력 자체가 어떤 결과를 바로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입력된 것으로부터 에너지와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나 정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나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조직이나 시스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입력된 것으로부터 에너지와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는 물질이나 에너지 또는 정보는 고정된 통로를 따라 반응을 일으키고 직접 작용을 드러내면서 출력 시스템을 관통하여 흐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 시스템 내부 구조의 역학에 의해 지배된다. 들어오는 메시지, 즉 입력들은 작동체, 여기서 이펙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펙터라고 하는 게 자극을 받아들이지만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하는 측면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여기서 작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들어오는 메시지, 즉 입력들은 작동체로 전달되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분리되고 걸러지고 평가되어 재결합된다. 열린 시스템은 수동적으로 외적인 원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변형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오픈 시스템과 클로스드 시스템이라는 막혀 있는 시스템과 열린 시스템이라고 할 때 열린 시스템에서는 외부의 원인들이 있을 때 외적인 원인들이 직접 어떤 외부의 영향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의 열린 시스템은 수동적으로 외적인 원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걸 변화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The open system does not passively undergo the effect of external causes, but actively transforms them. 외적인 원인들로부터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열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열린 시스템에서는 외부에서는 이 원인들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를 직접적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외부의 원인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열린 시스템 자체가 능동적으로 외적인 원인들의 영향을 변형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죠. 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직접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열린 시스템에서는 그 열린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 열린 시스템 자체가 의 필요나 기준에 의해서 외적인 원인들의 영향이 조절되고 이 시스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수용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지 시스템에 나타나는 이러한 본질적인 활동은 선형적인 방식으로 입력이 출력을 직접 결정한다고 보는 자극 반응 행동 모형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극 반응 행동 모형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스티뮬러스가 있으면 거기에 바로 리스판스가 있다 하는 쪽에서 자극과 반응이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자극 반응 행동 모형에 대한 공부들을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보통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우리가 공부하죠. 그래서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마들이라고 하는 게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이 있다고 하는 이런 행동 모델이죠. 이런데 이런 이런 모델을 가지고 어떤 심리 현상을 이해하는 이런 학파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인지 시스템에 나타나는 이러한 본질적인 활동은 선형적인 방식으로 입력이 출력을 직접 결정한다고 보는 자극 반응 행동 모형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자극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종을 울리면 개는 침을 흘린다. 유기체, 즉 생물은 근본적으로 수동적인 메시지가 중계되고 접속이 접속이 일어나는 단순한 교환기, 즉 신호를 바꾸면 실행이 바뀌는 교환기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폰 베르탈람피가 확언하는 바와 같이 자극은 자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단 하나의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과정들을 수정할 뿐이다. 신경과 의사인 폴 와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입력 구조는 출력 구조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유한 신경 활동을 수정할 뿐이며 신경 활동들은 그것들 스스로의 구조적 조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자극이 있으면 바로 반응이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픈 시스템 안에서는 이 자극이 있을 때 이 자극이 어떤 변형 과정을 거쳐서 그 고유한 이 시스템 자체, 이 유기체 자체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과가 변형된 모습으로 결과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입력 구조가 출력 구조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유한 신경 활동을 수정할 뿐이며 신경 활동들은 그것들 스스로의 구조적 조직을 가지고 있다. 신경 조직 자체가 복잡한 내적 활동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위에서 능동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어, 폰 베르탈람피는 자율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율적이라는 용어는 오타나머스라는 용어인데 시스템 이론가들은 자유를 주거역이라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리는 셀프 가버닝이라는 어원적인 의미로 사용할 뿐 결코 독립적이라는 부수적인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율적이라고 하는 오타나머스 혹은 오타나미 자율이라고 할 때 그 자율 자체가 어,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인디펜던트하다는 독립적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죠. 오타나머스가. 그렇지만
여기 시스템 이론가들이 쓸 때는 이러한 독립성이라는 의미로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율적인 셀프 가버닝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독립적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김이 독립운동을 했을 때 김인현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셀프 가버닝,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겠다는 것이었지. 우리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우리나라를 스스로 다스리겠다. 우리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의지였다고 한다면 이때 이 자주 독립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독립해서 우리는 완전히 독립한다는 개념 자체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립적이라는 말과 어, 오타나머스, 자율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쓸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의미가 오타나미 자율이라는 말이 인디펜던트하다는 의미 독립적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시스템 이론가들은 오타나머스는 셀프 가버닝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을 뿐이지 이거 자체를 인디펜던트 독립적이라는 이런 의미로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미묘해요. 우리 정신분석에서 여러분들은 발달 심리를 쭉 공부하면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모와 독립되지 않은 상태, 특히 어머니와 한 몸으로 있는 이런 공생 단계를 거치는데 공생 단계를 거쳐서 자기 스스로 분리개별화라고 정신분석이 얘기하고 있죠. 마가렛 말러가 얘기하는 separation individuation 과정을 거치는데 분리개별화 과정을 거쳐서 독립된 인격을 형성한 independent being으로 independent 존재, 독립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서구의 정신분석 이론을 써서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분리개별화를 통한 독립성의 쟁취가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상호 의존적인 성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독립했다고 외치면서 부모 관계를 절연한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율적인 것. 이게 자율적이 된다는 것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이 용어로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꾸 혼란이 오는데 분리개별화가 된다는 얘기는 자율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셀프 가버닝 능력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인디펜던트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독립 정도 문제인데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가버닝 한다는 의미인데 인디펜던스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외부와 관계를 차단하고 자기 혼자의 갇힌 시스템에 갇힌 시스템으로 자기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게 결정한다고 하는 이게 비합리적인 상황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어쩌면 성숙한 의존이라 이 부분이 페어벤의 정신분석 이론 속에서 나오는 발달 심리를 제가 그런 컨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페어벤의 용어를 친다면 어린 시절에는 인펀타일 디펜던스를 우리가 가지는 유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인디펜던스를 쟁취를 하죠. 독립성을 가지지만 참으로 성숙한 단계에 가게 되면 뮤추얼 디펜던스 상호 의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게 성숙한 단계에 가게 되면
상호 의존의 관계에 간다. 이게 머추어리티죠. 근데 인디펜던스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인터미디어리, 중간 과정. 너무 구심력이 강하기 때문에 구심력이 강한 이 관계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구심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있어야 되는 원심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리개별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이라고 할까요? 진정한 성숙함은 뮤추얼 디펜던스를 서로 의존하면서 그 뮤추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보다 성숙한 머추어 디펜던스라는 용어를 대학에는 썼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게 성숙한 의존, 유아적인 의존으로부터 독립성을 쟁취하면서 그 이후에 성숙한 의존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은 성숙 과정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디펜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 이 독립성을 독립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시스템 이론가들은 셀프 가버닝이라는 의미로 조금 더 누구레트에서 받아들이고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독립성은 절대적인 독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각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관계에서 성숙한 의존 단계로 이렇게 진입해야 되는데 성숙한 의존 관계가 이게 진정한 독립성이 어떤 진정한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리 치료나 정신분석에서 도와주는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 관계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율성이라는 개념, 오타남이라는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혼자서 혼자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이 인디펜던스라는 독립성이라는 용어에 너무 매이게 되면은 우리가 열린 시스템으로서 환경과 잘 교류하면서 성숙한 의존을 성숙한 의존성을 가지면서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의 원리를 잘 터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적인 의존은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만 성숙한 의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이론 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도 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정신분석 쪽에서는 디펜던스와 인디펜던스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조금 혼란을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이걸 오타남이라는 용어, 자율성이라는 개념, 그래서 셀프 가버닝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조금 더 열린 시스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심리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기의 나르시시스틱한 자기애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브젝트 러브 대상 사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게 성숙함인데 대상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숙한 의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미 그리스 분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소셜 애니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의 관계를 떠나서 어, 개개인이 살아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시스템 스티어리를 옛날 분들도 다 이해하고 있었죠. 동양에서 사람인자를 쓸 때 사람인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그 형상을
글자로 만들어내는 게 사람 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떠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동양 분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서양 분들도 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소셜 애니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소사이티를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가 시스템스 티어리라고 하는 제너럴 시스템스 티어리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으로서 이게 정립이 돼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학문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다 그 속에서 살아온 거죠. 어, 옛날에 분들도 이러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계라는 것을 이 삶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